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감입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트럼프 대통령, 47대 대통령,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취임 연설 좀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많이 세련되고 많이 침착해졌고 또 통합과 평화를 지금 강조하는 인물로 완전히 지금 얼굴을 갈아 끼웠거든요. 이게 앞으로 오늘 평화상 받고 싶다라는 걸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죠. 네. 오늘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전문가한테 짧게 자, 과연 오늘의 취임 연설을 좀 보고 어떤 소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민 매니저, 오늘 취임 연설에서 어떤 모습 사실 느꼈어요?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얘기는 네. 했었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표정과 해리스 부통령의 표정. 네. 로튼더 홀에서 이제 취임사를 이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면전에다가 대놓고 네. 그냥 부패한 정권 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얼어붙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려했던 네. 뭐 그린란드 얘기도 일단 좀 빠졌고요. 관세에 대한 얘기도 빠졌고.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제 새로운 에너지 비상사태를 네, 이제 선언한 할것 거와 같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이제 180도 좀 달라지는 부분 가장 큰 게 이제 이민 정책하고 에너지 정책이기 에너지.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강조를 좀 하면서 취임 첫날에는 그래도 방금 얘기했던 네. 것처럼 피스, 네. 통합과 통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이제 또 좀 경제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 취임 첫날에 좀 분위기를 좀 네. 띄우기 위한 이제 애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여객 시장에서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그동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맞습니다. 88일간 추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취임 연설이 나왔어요. 네, 취임 연설이 나왔고 또 뭐 실질적으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자 정책과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이 이제 네.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친환경 뉴딜 정책은 이제 앞으로 이제 끝났고 앞으로 이제 화력 에너지라든지 직접적으로 석유의 생산을 시대입니다. 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골자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제조업 관련해서 미국을 다시 강화시키겠다라는 발언과 또 이제 불평등한 다시 무역도 이제 끝났다. 그래서 관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애둘러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이제 관세는 협상용 카드로 좀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100일 안에 이제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을 이제 만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 다시 되찾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또 이제 우주인을 다시 이제 우주로 보내고 또 이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발언이 나와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거기서 환호하면서 쌍엄지척을 날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 결국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카드도 조만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가장 핵심 골자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또 그리고 아까 이민자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이 두 가지가 일단 지금 오늘 취임식의 가장 핵심 골자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게 관세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취임 첫날에 관세와 관련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자체가 일단 없었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관세 자체는 없었지만 대미 그냥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국가들과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거다라고 네.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찍어서 세 개 국가를 꼽았어요. 네. 중국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빠졌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아까도 이제 네. 뭐 수혜업종, 피해업종이 간단하게 모릅니다만 언급해줬지만 가봐야 되겠지만.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나 그간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처럼 반도체도 어저께 이제 상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칩스법 그대로 일단은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약간 이제 우려가 해소가 좀 중립으로. 됐고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관세 폭탄 혹은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첫날 취임사라든지 행정명령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런 우려들은 이제 약간은 해소가 좀 되어 있다. 네. 그게 이제 환율로 반영이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경제 외적으로는 반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 그냥 이론상으로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진했던 그런 바이든을 다 지우기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트랜스젠더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네.
미국에 16개의 성별이 있었다는 맞습니다.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남녀의 성별만 존재한다. 그런 것까지 선포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큰 이슈를 일단 군대에서도 송전환 일으켰습니다. 수술을 한 군인들 네. 다 강제 전역시키겠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속속 그런 사회적 쪽으로도 이제 파장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오늘 이제 증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모릅니다. 과연 오늘 일단 우크라 재건 쪽 같은 거 하나는 좀 확실한데 조선이랑 아예 첨단으로 갈지, 아니면 트럼프 리스크 해소로 2차 전지 이런 쪽 라인들 있잖아요. 자동차가 한번 시세를 줄지, 저희가 이것들을 오늘 반영하면서 일발을 풀어가게 될 텐데, 자, 많이 궁금합니다. 영미 매니저, 오늘 트럼프 첫날입니다. 오늘의 일발 어디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오늘 뭐 역시나 가장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반응은 뭐 로봇이라든지 첨단. AI라든지 네. 양자 뭐 이런 이제 첨단 산업과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행정 명령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게 네.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집권이기에 가장 큰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결국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이제 감세 정책, 요렇게 이제 수렴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거, 특히 시장이 이제 바라는 부분은 그 두 가지, 감세와 규제 완화, 이 두 완화.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일단 로봇 관련된 로봇. 종목들을 네. 준비를 좀 해왔고요.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중에 로봇 기업들이 이제 의료용 로봇 기업들까지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이 네. 좀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고영이라는 기업이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큐렉소, 뭐 미래컴퍼니 이렇게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 그렇죠. 신체 보조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만드는 전문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로봇 기업들 중에 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삼성의 짝꿍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2월 달에 이제 뭐 회사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회사 결합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월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좀 될 거고, 사명도 지금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2월 중에 이제 다 시행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2월 초에 이재용 회장 또 재판 네, 결과가, 2심입니다. 2심 결과가 네. 이제 또 공개가 되잖아요.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합병, 1심은 무죄였기 때문에 2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법 족쇄가 풀린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등기 임원으로 다시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왜냐면 이제 책임 경영을 해야 해야죠. 된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등기 임원으로 이제 복귀할 가능성도 높고, 그동안에 묵혀왔던 대규모 투자나 M&A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분야가 로봇이잖아요. 네. 미래 로봇 추진단이 이미 설립이 좀 되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 자회사로 로보틱스. 편입하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봇 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가장 강조가 될 거고,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 이제 보핏도 이제 정말 좀 이제 B2C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신체 보조 로봇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의료용으로 지금 네.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신체 마비가 있다거나 이제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있어서 휠체어를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활용해서 당장 이제 바로 이제 보행은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보시는 있죠. 것처럼 보행 로봇을 이제 착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래요. 스스로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또 도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짝꿍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잘 나가는 기업이 LG의 짝꿍 로보티즈. 틱스. 일단 로보티즈가 뭐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됐던 기업이 로보티즈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LG전자가 지분 6.4%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LG가 투자한 기업이고요. 네. 어쨌든 LG그룹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제 진출을 좀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의 이제 지분 가치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는 이미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 오히려 삼성보다도 점유율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확장을 좀 하면서 앞장서고 있어요. 시장의 거의 과반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로봇을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로봇 기술이 일단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인간처럼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네. 된다. 요 세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예.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3대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엔젤 메디, 엔젤 슈트, 엔젤 기어와 같은 이런 이제 웨어러블 로봇 3종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큰 게 이제 엔젤 메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보행 재활 치료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동안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형성이 좀 많이 안 되어 있고 투자 자체도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상황이었으나 지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거의 다 로봇 쪽에다가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 56%로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제 어저께처럼 수술용 로봇이 이제 부각이 좀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또 한번 부각될 수 있다. 특히 2월 초에 이제 삼성의 뭐 보피 출시라든지 네.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삼성그룹과 관련된 스케줄에서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는 기업. 뭐 사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보피 출시했다는 걸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SPG라든지 네. 뭐 이런 감속기 관련된 올라가죠. 종목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같이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매출도 동남아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 시장, 이제 해외 시장. 요즘에는 어쨌든 로봇이든 뭐 화장품이 됐든 가야죠. 뭐가 됐든 간에 네. 미국이든 유럽 이런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남아를 이제 뛰어넘어서 유럽, 미국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그룹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좀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로보티즈라는 티즈죠.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LG 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M&A. 시장 M&A를 네.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8,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거의 3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바닥에서 거의 한답을. 100% 이상 네. 상승을 한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이 한 13만 원 정도라고 보면 잡고. 거의 뭐 바닥에서 한 100% 정도 올라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종목들이 가장 세게 올라왔는데 이제 겨우 100% 오른 거예요. 2022년이나 2023년에 로봇 기업들이 움직인 걸 보면 최소 거의 한 3배에서 5배씩 움직였거든요. 근데 올해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대기업의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3배, 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100%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의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로봇 기업들이 좀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엔젤 로보틱스는 겨우 이제 바닥에서 한 40~50% 정도 네.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이제 진행된 거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로봇 시장의 이제 흐름이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감안하면 엔젤 로보틱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 이제 29,5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5,000원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첫날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로봇으로 향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고요. 실은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원래는 LG의 엔젤 로보틱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아마 M&A 쪽 때문에 약간 사이즈가 작은 로보티즈가 LG 관련해서는 먼저 옮겨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엔젤 로보틱스도 LG전자의 지분이 6%나 네. 된다는 점들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웨어러블 로봇 누가 로봇이 빨리 오냐 뭐가 뭐다 하지만 이 웨어러블 로봇도 실은 무시 못합니다. 무릎이라든가 어깨 관절이라든가 네. 이게 좀 가격 때문에 그렇죠. 한번 또 대중화가 되면 웨어로봇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서 네. 자 엔젤 로보틱스 좋습니다. 오늘 또 취임 연설 때 보니까 일론 머스크 막 FBI 국장 한 명씩 막 연설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머스크 빛이 나더라고요. 규제 철폐도 또 로봇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오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리뷰로 갈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대동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이 물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이미 마음은 노벨 평화상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평화전도사. 네. 네. 피스메이커. 네. 네.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종식뿐만 아니라 중동. 네, 중동도 마찬가지고 또 김정은도 조만간에 또 이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푸틴과의 이제 조만간에 이제 통화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푸틴과의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종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물밑 협상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식을 24시간 이내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 지킬 것 같고 네. 다만 집권 초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야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적대국들과 동맹국들의 어떤 협상의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식을 진행하려고 지금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노벨 평화상까지 네. 덤으로 따라오니까 트럼프는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수가 없다라고 없죠. 보고 있고 또 특히 100일 이내에 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전화 통화도 잘 됐어요.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도 어떤 이제 협상에서 또 비교 우위를 점하려면은 이번에 어떤 미국의 막대한 어떤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한번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어떤 이제 찬스가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종식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행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동이라는 기업도 저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받는 그림이 좀 나와줬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대동이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농기계 트랙터를 3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다시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 세계 이제 4대 이제 그 곡창지대이자 앞으로 또 이제 농업이 가장 핵심 또 이제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기계 어떤 수출 물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대동인데 대동은 또 특히나 자율주행 트랙터를 또 공급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KT 출신 인재들 뭐 인사들 속속 모은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농기계도 결국에 자율주행 쪽,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또 기술력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대동이 또 이제 뭐 농슬라다 또 그리고 농슬라 뭐 생각나요? 맞습니다. 네. 뭐 대동 그 TIM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결국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올해 특히나 상반기 안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섹터고 푸틴과의 만남과 아니면 푸틴과의 어떤 통화 또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의 어떤 만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켈로그 특사가 또 조만간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문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원래 1월 초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약간 지연되고 또 취임식 이후에 이제 그 유럽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제 켈로그 특사가 또 우크라이나 또 유럽 쪽에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약간의 또 물밑 협상들이 더욱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대동과 전진건설 로봇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련해서 또 미국의 또 이제 대규모 뉴시티 프로젝트를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인 전진건설 로봇이 북미양 매출이 크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과 대동 그리고 SY 스틸텍 모듈러 주택 요 세 기업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 오늘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은 세론이 나왔을 때 조정식 매수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전 완전히 전쟁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휴전도 약간 종전으로 트럼프가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휴전이 돼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의 패턴, 솔루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해서 또 웹풍한상까지 요 솔루션 한번 기억을 하시면 또 이 재건주들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펌프카, 또 대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러 주택, SOS 스틸텍 이런 쪽들 오늘 한번 보시죠, 시세를. 앞서 이제 로봇으로 출발을 했는데 영민 매니저 로봇 리뷰 고용이 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나온 김에 로봇을 한번 쭉 가보죠. 고용도 있고 우리 뉴로메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죠. 이제 뭐 말씀드린 날 바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로봇 기업들이 이제 수남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고용을 1월 3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1월 2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신정 연휴 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가 터져서 1월 2일 날 새해 첫 거래일 날 SPG를 소개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1월 3일 날 로봇 후속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고용을 했죠.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은 반도체 쪽인데 로봇 사업에도 진심인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3D 이제 머신 비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메카트로닉스부터 해서 검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로봇을 이제 만들었죠. 수술용 로봇 이제 카이메로,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미 국내에서는 종합병원에 상당 부분 보급이 좀 되어 있고 국내에서 이 뇌수술에 카이메로가 이제 투입돼 가지고 수술한 레퍼런스가 이미 500건을 넘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작년 5월 달에 미국 FDA에 이제 품목 허가, 판매 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올해 1분기 중에 승인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저께 장중에 FDA를 통해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딱 나오면서 아, 예. 주가가 뭐 그러면서, 순식간에 예.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시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미국 FDA에 승인받은 게 아니라 그 공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 네. FDA가 통용되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판매가 허용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고영에서 이제 추정컨대 대당 ASP, 그러니까 한 대 팔면 이제 마진이 거의 한 1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만 달러면 한 14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해외 수출되는 것만 해도 거의 10대가 넘는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업이익이 한 140억에서 많게는 200억 가까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큰 호재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정말 많이 빠져 있었기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냥 상한가가 한 번도 풀리질 않고 그냥 장중에 오후장에 계속해서 안착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물대를 다 쳐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단을 완벽하게 이제 쳐버렸네요. 벗어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이제 전환되는 시그널이 어저께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단 대비하면 아직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월봉을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리면은 2020년 이후에 3만 1,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최근에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었으니까 네. 정말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이제 부진 우려도 있었고 또 로봇 사업이 미국 시장에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 정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우하향 거의 4년 동안의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본업도 3D 검사 장비 쪽도 이제 HBM 적층수가 이제 계속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본업과 신규 사업 이 로봇 쪽이 같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어떻게 네, 할까요? 목표가를 오늘? 좀 수정을 좀 네. 해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어저께 오전에 공시를 보고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못 따라 붙으면 오늘은 약간 또 갭상승 출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 단기 목표가를 한 16,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릴 테니까 사실 오늘 사라, 뭐 사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저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까지 분명히 좀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갭 뜨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기대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면 아 이쯤에서 들어가서 내가 16,000원 정도 목표가로 뭐 수익 내고 나올 게 있겠다 싶으면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종목 있거든요. 뭐 큐렉소나 오늘 소개해드린 엔젤 로보틱스 네. 같은 기업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단기간에 한 16,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고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조금 이제 상향 조정해놓고 어저께 이제 고용이 움직이면서 수술용 로봇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 큐렉소, 그다음에 미래컴퍼니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움직였고 오늘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핏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안에서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을 좀 했지만 이게 의료용 로봇으로 확장이 좀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리뷰가 고용입니다. 뇌수술이 정말 어렵잖아요. 뇌수술 인간이 하다가 이거 하나 신경 그렇죠. 하나 건드리면은 정말 부작용이 약간의 이게 큽니다. 손떨림에도 치명적인 인명성으로 그렇죠.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료적으로 번질 수 있어서 맞아요. 네. 전두엽만 살짝 건드려도 성격도 바뀌고 그러는데 카이메로라는 뇌수술 전용 로봇입니다. 이게 네. FDA에서 팔렸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FDA 허가를 받으면 매진 네, 다른 FDA가 나라에도 자동으로 통용되는 다른 나라에도 네, 자동으로 판매가 판매가 허가된 될수 거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로메카 하나 더 가죠. 로봇 나온 김에. 네. 뉴로메카는 뭐 국내 협동 로봇 이제 네. 대장주예요. 사실 협동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협동 로봇 쪽은 살짝 좀 가라앉았는데 제가 이제 협동 로봇을 왜 강조를 해드렸냐면 네.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잖아요. 네. 어쨌든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이 투입돼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 네. 오늘 미국에서 이민 정책이 이제 이슈가 된 것처럼 겁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민 정책이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제조업을 누가 부활시킬 거냐. 이게 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불법 이민자들 다 쫓아내버리면 예. 노동력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로봇이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첨단 산업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협동 로봇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도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이 다 로봇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는 조선어까지 최근에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용접 로봇 예. 말씀드렸잖아요. AI가 접목되는 이제 용접 로봇들을 HD 현대사모를 포함해서 이제 조선 기업들이 다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뉴로메카다. 요 얘기가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좀 됐고 최근에는 또 뉴로메카가 우리나라 이제 방산 3군에다가 전부 다 네네. 이제 협동 로봇 공급한다. 그 뉴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의외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 정책과 협동 로봇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쪽도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뉴로메카도 뭐 목표가 36,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중기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뭐 지금도 저는 뉴로메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이 뉴로메카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을 안 쳐줬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지 컨베이어 벨트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안 쳐줬는데 지금 영맨 매니저는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서 트럼프가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막고 추방도 합니다. 네. 그럴 때면 그 인건비, 그 노동력을 이제 협동 로봇이 한번 프리미엄을 네. 줄 수도 있다. 뉴로메카 이 테마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칩셋 미디어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면 네. 우리나라 쪽에 이 에이직 쪽, 팹리스 쪽도 들썩들썩 됐거든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정도는 우리도 할 네. 수 있다. 우리도 일단 네. 뭐 자율주행 칩 설계, 특히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 쪽에서는 국내 네. 유일한 기업이고 또 세계에서 3위권이고요. 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또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기업이 또 칩셋 네. 미디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칩 설계 또 그리고 비디오 IP가 IP. 직접 제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꾸준한 이제 로열티로 인해서 최근에 NPU 칩 관련된 개발도 하고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다. 그래서 결국 신경망 처리 장치도 결국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예전에는 어떤 범용 칩인 GPU가 아니라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개발하면서 브로드컴과 손잡고 개발에 나섰잖아요. 근데 결국 칩셋 미디어도 이제 NPU 또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해서도 결국 자체적인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비디오 IP는 결국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에 다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칩셋 미디어의 어떤 이제 직접 제작권과 또 로열티의 어떤 그 매출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에이징 랜드 또 그리고 또 칩셋 미디어 뭐 가온 칩스 같은 퀄리터스, 또 이제 팹리스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이 또 이제 강하게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도 이걸 반증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칩셋 미디어와 텔레칩스도 최근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더욱더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 그 첨단 산업의 그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네. 다시 또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넥스칩 또 그리고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 같은 네. 기업이 좀 대표적인데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서도 24조 투자하고 결국에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머스크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텔레칩스도 매출의 80%가 현대고 칩셋 미디어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칩셋 미디어와 텔레칩스, 넥스칩 같은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또 특히 자율주행 칩, 핵심 또 시스템 온칩 관련해서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최근에는 작년만 못한데 오히려 좀 자율주행 칩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투심을 좀 살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얘기도 살짝 좀 가능할까요? 네. 왜냐면 어제도 보니까 맞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일단 좀 앞서 가나? 그러면은 어제 왜? 고영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고영까지? 고영이 네. 사실 이제 3D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와 이제 카이메로라는 이제 뇌수술 로봇을 네.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네. 결국에 이제 수술용 로봇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제주 반도체 같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 네. 그래서 어제 고영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이제 온디바이스 AI,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일상화된, 더 개인화된 이제 AI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가 우리 일상으로 좀 더 다가온다라는 거는 결국 뭐 XR 기기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런 네. 또 그 보핏 뭐 이런 것들이 네. 대부분 다 이제 사실상 더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이제 테마성으로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대표적인 거기 기업들이 팹리스. 같이 네. 움직였다. 그래서 어제 고영의 상한가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상승과 그리고 아까 이제 수술용 로봇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제주 반도체가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은 어떨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라인. 완전 자율주행 라인은 저는 이제 오히려 상반기는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또 이제 또 캘리포니아와 또 이제 텍사스 주에서 시범 운행, 또 사이버캡의 시범 운행을 하고 또 중국에서 이제 모델 Q라고 모델 2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어쩌면
핸들 달린 사이버 캡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율주행 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 완화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집권 이제 2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1년 차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와 또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 안에 로봇과 또 우주항공 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안 됐어요. 모두가 다 제조사 책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안전하면 된다라고 어느 정도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규제 완화가 올해 상반기 안에 또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되고 그랬을 때는 예전에 슈퍼차저처럼 또 이제 포드를 필두로 이제 미국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서 그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 또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빠르게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이 만약 하나 오늘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네. 좀 세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제 또 가상자산 관련된 취임식에서 발언이 없어서 비트코인이 또 급락이 나왔던 코인 것처럼 이야기도 없어요. 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다고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와주면 그 조정이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SOS랩 또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퓨런티어 이런 기업들은 결국 조정이 나오면 전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 취임 연설에는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코인 가격도 약간 들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율주행도 보시다가 한번 네. 타점을 잡아라. 오늘 취임식에 너무 우리가 이제 취임 첫날에 이렇게 다 하려고? 옥맹 아니 취임 첫날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이미 정책에 대한 구상이 이제 그 동안에 대선 이후에 한 2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이 다 그려져 있었으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하나씩 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금 그 제조 반도체 같은 이런 네네네. 기업들이 이제 급등한 게 물론 뭐 고용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핵심은 인텔이었어요. 네. 인텔이 지금 지난주 M&A? 금요일 날 네. 매각이 된다.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 쪽에서도 우리 이제 매각해야 돼라는 네.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사갈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일단 9%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력도 후보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텔을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할 수 네. 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US 스틸도 보죠. 일본이 인수하려고 막았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당연히 그 어떤 나라에도 매각을 못하고 미국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해 충돌 사실 이제 그 뭐 또 인수를 했을 때 반독점에 대한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반도체 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유력 후보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하고 있는 사업 CXL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유리기판. 사실 유리기판도 인텔도 가장 먼저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인텔과 같이 사업하고 있는 인텍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CXL 추진하고 있으니까 CXL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제주 반도체나 네오셈 이런 네오셈. 기업들이 이제 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 지금 이슈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상무장관 이제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를 하는데 칩스법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걸 그냥 반도체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살려주겠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큰 틀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상당히 좀 호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인텔의 매각이 사실상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이제 이슈들을 좀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저희가 개장도 지금 요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신재생 이런 쪽은 지금 어둡고요. 반면에 로봇, 양자, 이제 자율규제, 우주항공 이런 쪽은 좀 활짝 웃을 것이라 예상은 되는데 그러나 국장은 어떤 분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전통의 강호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출발과 함께 첨단의 시작이냐인데 영민 매니저 지금 시메스가 셀비온이 들어와가지고 네, 네. 이 바이오 쪽을 보면서 어제 오늘 나온 쪽의 바이오들은 거의 다 지금 한 목소리가 CMO, CDMO, 바이오 시밀러의 네. 시대가 열렸다. 일단 바이오 라인들 한번 볼까요?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한 0.6% 정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아주 뭐 급등을 한건 할 것 아니에요. 같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이슈들을 좀 다뤄드리고 네.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슈들에서 가장 좀 자유로운 쪽이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예. 실제로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매크로가 굉장히 좀 좋아진 게 환율이 일단 급락했잖아요. 네. 1,440원대로 이제 급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번 주에 미국이 지금 20년물 국채 150억 달러 이제 입찰이 있고요.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 연동 채권 200억 달러 네. 입찰이 있어요. 트럼프 경제팀이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관세 얘기를 좀 유연하게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입찰에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또 부채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시작부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단둘이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관세 얘기를 조금 유연하게 네. 뒤로 미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국채 입찰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세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뭐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는 게 가장 좋은 재료니까 좋죠.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알테오젠도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알테오젠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고 예. 주요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제 셀비온 같은 이런 이제 작은 종목들도 그렇죠. 전립선 예.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예.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 방사성. 임상 네. 이상, 네. 방사성 이제 전립선 치료제,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뭐 사실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플리북티보다 객관적 반응률이 월등히 좀 높았다. 뭐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제는 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또 쉬었는데 셀비온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방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한 18,0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그 자리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이슈에서는 약간 자유롭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그걸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셀비온까지 봤고요. 지금 뭐 시장 증권사들은 트럼프 이기에 바이오는 무조건 바이오시밀러, CMO, CDMO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영민 매니저는 왜 그것만이냐? 네. 금리 떨어뜨려 줄 그렇죠. 거다, 트럼프가. 네. 그렇다면 전체 영역에서 특히 우리 기술 플랫폼도 나쁘지 않을 거다. 또 영민 매니저의 비율을 네.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선택할지 궁금해요.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첨단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오늘 맞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승리 선언했을 때도 네. 또 오늘 취임사에도 딱 첨단 산업 안에서 콕 집어서 언급했던 게 결국은 또 우주항공이었습니다. 네.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이제 우주인을 어디 우주로 화성으로 보내서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두 팔을 벌려 환호를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실질적인 수혜주 HVM이라는 기업을 오늘 들고 와봤는데 예. 사실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섰을 때 결국 가장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됐을 때 가장 먼저 강력하게 올라갔던 기업이 딱 두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HVM과 퓨런티어였습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HVM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또 스페이스 X의 첨단 근속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강력한 수혜주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공모 자금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신공장 또 이 공장에 신설을 나서기도 했고요. 또 그 작년 7월달, 9월달에 상장과 동시에 바로 또 공시를 냈는데 또 첨단 근속 관련된 추가 증설 공시도 2번이나 냈어요.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발사체가 지금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첨단 근속에 대한 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최근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이제 블루 오리진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스타트업 또 관련된 기업들도 잇따라서 또 1단 추진체 또 재활용 기술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도전하고 상태다 있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발사체 올해 특히나 이제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면 일론 머스크 말로는 우주항공을 발사할 때마다 계속 연방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뭐 그 관련해서 뭐 돌고래가 얼마큼 많이 죽는지 상어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를 확인해라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발언이 나게 맞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또 이 우주항공은 보고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고 없이 그래서 올해 우주항공의 어떤 발사는 훨씬 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HVM도 3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누적 매출액만 329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인데 3분기에 이연된 이제 제품 매출이 있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 4분기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되고 신설 공장 2곳이라든지 추가 어떤 증설 공시를 2번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기는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 산업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심 없다. 네. 나는 오로지 자선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 기업, 특히 이제 그 민간 재상용 발사체 기업인 뭐 하나 있었는데, 스토크 이름이? 스페이스, 아, 예, 네, 스토크 예, 스페이스에 예. 투자를 스토크 스페이스. 단행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빌 게이츠도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올해가 사실 우주 항공 관련된 규제 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파악했고 사실 빌 게이츠가 투자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뭐 원전 기업, 뭐 에너지 기업, 기후 기업, 헬스케어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우주항공 기업의 빌 게이츠가 그동안은 투자도 아니면 사업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봤다라는 어떤 반증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첨단 금속을 공급하고 있는 HVM이고 스페이스 X 관련된 가장 핵심 기업은 저는 HVM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 보고 있는데 네네. HVM 같은 경우는 그 외쪽으로도 니오빔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니오빔이 또 양자 칩의 또 이제 핵심 원소재다 보니까 네. 또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수혜주로도 묶이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또 첨단 금속이 또 우주 항공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첨단 산업의 핵심 또 수혜주로도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VM은 또 최근에 취임식 전에 또 4, 5거래일 정도의 어떤 이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오늘 또 취임식에서 첨단 산업에서 유일하게 콕 집었던 우주항공 또 우주인을 화성으로 보내서 성적으로 꼽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HVM이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이제 보면 정말 취임 연설에서 우주항공 쪽은 완전히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HVM 특수 합금입니다. 우주선에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늘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적자, 스페이스X 하면 HVM, 캔코아, YJ-링크였었는데 가격 전략이 궁금하거든요. 네, 결국 선도 기업인 스펙스 X의 첨단 금속을 공급하면 그 후발 기업들에도 다 같이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23,9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저는 직전 고점 돌파를 보고 있어서 3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YJ-링크는 왜 없어요? 아, 왜? 네. 캔코아는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주항공 쪽에 오늘 뭐 하루 종일 갈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초반기에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네. HVM이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후발주자가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리고 YJ-링크 같은 경우는 SMT 장비, 그러니까 기판에 납땜하는 납땜. 장비를 네. 스페이스 X에도 공급하고 테슬라에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또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첨단 금속을 공급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과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두 기업이 그래도 우주 항공에서는 대장이고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YJ-링크도 같이 수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YJ-링크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직접적으로 이제 SMT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제 한 3순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민이죠. 우리의 AP 위성,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좀 보셔도 하나 될 것 에어로?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제 한 축이 어쨌든 트럼프 우리 거. 당선인이 네. 유럽 쪽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한테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써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또 관세 폭탄 날아갈 줄 알라고 이제 또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방위비 지출이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우주항공과 방산이 이제 좀 결합되어 가는데 있는 하나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나 정도? 하나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저는 중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셔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또 방산 기업들이 약간 또 세론이 좀 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시점에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취임 첫날입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엔젤 로보틱스 로봇으로 향했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우주로 갔습니다. HVM 양대 두 가지 종목으로 일단 공략을 해 보시죠. 자, 취임 첫날 과연 시장의 판단 뭐였지 오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